안녕하세요, 구구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카즈미 뱅가드 설치 및 리뷰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100만원대 텐트를 피칭해봐서 사실 떨리기도 했었고 항상 가성비 위주의 텐트를 설치하다가 갑자기 육전 언니네 덕분에 이렇게 가격이 비싼 텐트를 처음 피칭해보게 되었네요. 물론 텐트 가격은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것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정말 고가의 텐트였습니다. 카즈미 뱅가드를 처음 보았을 때 가방이 너무 크더라고요. 무게도 20kg으로 너무 무겁고 괴물처럼 느껴져서 괴물 뱅가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최 여사님과 함께 둘이서 피칭할 예정이라 과연 이게 가능할까 걱정이 먼저 앞서게 되더라고요. 사실 타프 스크린도 최 여사님과 함께 피칭하면서 다녔지만 일단 뱅가드 가방의 크기와 무게에서 오는 공포감이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피칭하던 날 바람이 살짝 있어서 걱정이 되었는데 타프 스크린처럼 비자립형 텐트가 아니다 보니 상대적으로 편하게 설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텐트를 피칭하기 위해서 텐트 스킨을 펴는데 처음에는 앞쪽과 이너 텐트 뒤쪽이 어디인지 사실 구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앞부분도 지퍼로 만들어진 입구가 있는데 이너 텐트가 있는 쪽도 똑같이 지퍼로 만들어진 문 모양이어서 도저히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 스킨을 펼치는 이 과정에서 앞뒤를 구분하느라 한참을 헤맸답니다. 이건 두 번째 피칭 때 인싸 형부님께서도 헤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 이거 보니까 이게 천장에 있는 창이잖아요. 천장에 있는 창. 뱅가드 텐트 앞쪽 도어 윗부분 쪽 천장에 하나 창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앞뒤를 구분할 수 있었어요. 인싸 형부께서 그 부분을 기준으로 앞뒤를 구별하시더라고요. 피칭하려고 텐트 스킨을 폈는데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뒤인지 혼란스러우시다면 천장에 있는 창이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지 보시고 앞뒤를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거 외에도 텐트 스킨 앞뒤를 구분하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우 텐트 스킨을 펼쳐놓고 폴대를 조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폴대 표시된 색깔 때문에 조금 해프닝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 텐트 피칭 순서를 적어 놓았을 때 전후면 폴대는 회색 이렇게 적어 놨었거든요. 폴대를 딱 보니까 어두운 회색과 흰색에 가까운 회색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아, 슬립 밝은 회색 폴. 아, 그거 엄마, 그거 아니다. 빼야 돼, 그거. 흰 색깔 그거 이너 텐트야. 이너 텐트고 어두운 기색 나는 회색을 찾아야 돼. 처음엔 흰색에 가까운 회색이 전후면 폴대인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없어서 이상하다. 혹시 폴대가 안 왔나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너 텐트 쪽에 넣는 폴대더라고요. 혹시라도 헷갈린다 싶으시면 하나짜리 폴대가 이너 폴대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피칭 처음부터 텐트 스킨 앞뒤 구분도 못하고 폴대 색상까지 혼동하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첫 피칭이었네요. 이제 각 폴대를 슬립에 넣어줍니다. 폴대가 길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지 말고 슬립에 넣으면서 만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넣으면서 이렇게 하네요? 아니 나는 이게 그냥 편해가지고.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이번에 저도 인싸 형부님께 배운 방법이에요. 이렇게 조립하면서 넣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먼저 전후면, 중앙 폴대를 꼬치처럼 텐트 슬립에 먼저 껴놓고 전면부터 아니면 후면부터 순서대로 웨빙 고리에 넣어주면 됩니다. 웨빙 고리에 넣을 때 폴대를 세우지 마시고 눕힌 상태에서 껴주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폴대를 웨빙끈 고리에 넣는 게 힘들다면 웨빙끈 벨트를 좀 더 느슨하게 한다면 폴대를 좀 더 쉽게 넣을 수가 있어요. 폴대를 웨빙끈 고리에 넣을 때 주의할 점은 웨빙끈이 혹시 꼬여 있거나 다른 색상의 웨빙끈 위나 아래로 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폴대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회색이 안쪽으로 가고 아니면 나중에 폴대를 빼서 다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나?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나와야 돼요. 꼬여 있으면은 폴대도 안 좋고 힘 받는데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전후면 폴대와 중앙 폴대 다 넣어서 웨빙끈 고리까지 다 넣었어요.
카즈미 안내에서는 사실 전면 폴대부터 웨빙근 고리에 넣으라고 순서가 나와 있지만 반대로 후면 폴대부터 웨빙근 고리를 먼저 넣어줘도 딱히 불편한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처음이라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조금 익숙해지면 이것도 차이를 느끼겠죠? 일단 융통성 있게 순서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후면에 있는 폴대 웨빙 고리에 임시 팩다운을 하고 텐트를 세운 다음에 앞도어에 있는 웨빙 고리에 임시 팩다운을 합니다. 처음 피칭했을 때 여기다가 박은 거예요. 임시 팩다운을. 사실은 이 앞쪽에다가 박았어야지 측면으로 폴대 넣을 때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앞도어. 그러니까 우레탄 설치하는 그쪽에 있는 그 도어에다가 이렇게 임시로 팩다운해 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임시이기 때문에 텐트가 이렇게 세워지면 측면 폴대를 넣어주면 돼요. 후면 부분이 서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앞쪽으로 이제 당겨지니까. 근데 이거 측면 폴대 세우면은 세워지거든요. 측면은 초록 색깔 폴이에요.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측면 폴대를 넣어줄 때는 측면 폴대가 다른 폴대 위, 아래, 위 이 순서로 들어가야 해요. 여기 전면 폴 위로 얘가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중앙 폴 밑으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죠. 마지막에 걸렸어. 됐어요. 넣으세요. 잠시만. 위로 올라가. 잘못됐어. 이렇게 위로 가게끔. 처음에는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쉽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그냥 설치하다가 다시 설치했답니다. 확실히 여기 도어에다가 임시로 팩다운하고 나서 측면 폴대를 넣으니까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은 이 폴대를 웨빙에 끼우는 그 부분이 당장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끈 조절하면 형부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걸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조금 느슨하게 해서 이게 좀 여유가 더 조금 생겨가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폴대 넣는데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겠죠.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 아까보다 좀 더 수월하게. 측면 폴대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 텐트가 완성이 되어 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이너 쪽 슬립에다 흰색에 가까운 회색의 폴더를 넣어주고 똑같이 웨빙 고리에 넣어줍니다. 요렇게 사이가 살짝 벌어지긴 하는구나. 근데 저희가 그때 했었을 때는 여기가 되게 많이 벌어졌어가지고 지금은 한 이 정도 벌어지는 거는 그냥 정상인 것 같습니다. 후크랑 스패너, 그 다음에 다시 팩다운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팩다운을 할 건데 임시 팩다운을 한 바로 옆쪽에 있는 웨빙 고리부터 팩다운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순서대로 하고 싶었는데 막상 피칭을 해보면 순서고 뭐고 그냥 팩다운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순서대로 팩다운을 하면 텐트가 각 잡힌 짱짱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립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임시팩을 여기다 박았잖아요. 이 바로 옆이 순서가 1번이 돼요. 얘가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후면에 박았던 그 임시팩 여기에 요 뒤쪽 이 부분이 2번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노 쪽 끝이 3번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다시 아까 임시팩 박았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또 박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아, 진짜 헷갈린다. 5번이 아까 임시팩 박았던 요 부분에서 옆에. 여기가 5번, 그 다음에 6번. 이 순서대로 가더라고요.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는 임시팩을 어디다 박았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그 옆을 1순위로 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임시팩을 박았었으니까
여기가 1번, 그리고 아까 임시팩 박은 자리, 여기 다음이 2번, 그 다음에 뒤에가 3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와서 임시팩 박은 자리가 4번, 그 다음이 아까 임시팩 박은 자리 왼쪽이 5번, 그 다음에 6번, 이 순서대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임시팩을 박는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인싸 형부님도 순서에 상관없이 융통성 있게 팩다운을 하셨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카즈미에서 알려준 이 순서대로 팩다운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텐트 피칭을 할 때 모양이나 텐션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다운을 하면서 텐트 스킨과 폴대 위치도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너 텐트 쪽에 리치 폴대를 세워줘요. 세우는 방법은 리치 폴대를 여기에 먼저 넣어준 다음에 양쪽 구멍에 리치 폴대 끝을 넣은 후에 스트랩을 최대한 느슨하게 한 다음 45도 각도로 팩다운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45도 각도가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일단 팽팽하게 모양이 잡히도록 바깥쪽으로 잡아서 팩다운 해줍니다. 모양은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안쪽 이너 텐트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그라운드 시트를 깔아줍니다. 이건 아래쪽 고리에다가 다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게 그라운드 시트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너 텐트를 꺼내서 위쪽에 달린 회색 고리를 거는데 여기서도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몰라서 한참 헤매게 되더라고요. 사실 스킨이 어디가 앞이고 뒤인지 구분을 못하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실제로 피칭할 때는 정말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단 회색 고리 3개를 기준으로 걸고 앞쪽 고리까지 미리 걸어주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져서 앞뒤 혼동 없이 잘 설치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가능하더라고요. 고리의 순서대로 걸어주면 되니까 이너 텐트는 앞뒤 구분만 잘 해주면 설치가 쉽게 가능하더라고요. 맨 안쪽의 아랫부분은 고리를 걸어줘야 할 부분이 2개씩 있어요. 이너 텐트까지 설치가 완성이 됐다면 앞쪽 도어에 있는 익스텐션을 설치해 줍니다. 익스텐션 폴대 2개와 2개의 스트링 그리고 2개의 팩이 필요합니다. 앞쪽 도어 지퍼를 열고 익스텐션 폴대를 펴준 다음 텐트 스킨 아래쪽에 구멍을 넣고 스트링을 위에 걸어서 당겨줍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펄럭일 정도로 느슨했는데 앞쪽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텐션을 주니 짱짱하게 잘 설치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 정말 길이가 긴 벵가드 텐트네요. 이제 우레탄 창입니다. 첫 피칭 때 우레탄 창 윗부분이 고리로 걸어줘도 자꾸 벌어져서 이게 뭔가 싶기도 했었고 왜 윗부분까지 지퍼를 안 만들어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퍼 레일을 위쪽까지 일체형으로 연결해서 만드는 게 혹시 어려운 위치였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우레탄 창은 일단 로고가 아래쪽으로 가게 만든 다음 우레탄 창 양쪽 지퍼를 닫아줍니다. 지퍼 2개를 맨 밑으로 내려서 옷에 지퍼를 채워준다는 느낌으로 끼워줍니다. 우레탄 창 가장 윗부분에 연결된 고무줄 선을 텐트에 연결된 고리에 걸어주고 조여주면 일단 위에 벌어지는 부분이 많이 좁아지게 돼요. 그리고 말려있는 방충망으로 틈새를 메꿔주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왜 우레탄 창 윗부분을 지퍼로 만들지 않았는지 설치하는 부분에서 번거로운 부분이 많이 줄어들 텐데 조금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비 소식이 있어서 루프 플라이도 씌워주려고요. 이건 순서를 확인 못해서 일단 되는 대로 피칭을 해봤어요. 느낌대로 피칭하고 나니까 다음엔 이렇게 피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앞쪽 로고가 있는 부분이 앞면이에요. 앞면 아래쪽으로 잘 보시면 부직포 끈이 붙어 있는데 이 부분을 먼저 양쪽 기둥에다가 말아서 고정해주고 로고 반대편 끝을 잡고 지붕을 덮어주면 되겠더라고요. 루프 플라이에 스트레치 코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텐트에 연결된 고리에다가 거는 방식으로 설치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폴은 여기 고무줄 있는 부분 이렇게 덮어줘야 돼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텐트 피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피칭에서는 인싸 형부님께서 혼자 피칭과 이너 텐트, 팩다운 모든 것을 하셨는데 시간이 약 1시간 20분 정도 소요가 되었어요. 그 외에 우레탄 창이나 루프 플라이, 익스텐션 폴대 설치들은 또 추가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처음이라서 헤맨 부분도 있고 팩다운을 하면서 텐션에 신경을 쓰다 보니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했었어요. 사실 바로 앞 사이트에서 저희 설치한 지 1시간 정도 되었을 때 네이처 하이크 에어 텐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20분 만에 펌프 몇 번 하시더니 설치 다 하시고 쉬고 계셔가지고 인싸 형부님께서 막 땀 흘리시면서 허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벵가드 멋있잖아요. 인싸 형부님과 육전 언니는 4인 가족의 아이들도 점점 커가고 그래서 예전에 코비아 네스트 2보다 좀 더 큰 텐트가 필요했는데 벵가드 텐트는 크기도 크고 디자인도 멋져 보여서 구매를 하셨다고 해요. 개인마다 가진 환경이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텐트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2인 캠핑을 주로 다니고 요즘에는 스텔스에 빠져 있어서 이런 큰 텐트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피칭을 해보니까 꽤 좋은 점들도 많더라고요. 공간이 크다는 점, 뭔가 공간이 크다 보니 내부의 짐 정리도 수월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텐트가 작으면 캠핑 장비 수납부터 정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큰 텐트는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새삼 느끼네요. 그리고 진짜 멋져요. 사실 이게 구매 요인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디자인이 멋지다 보니까 멀리서 봐도 튀고 뭔가 범상치 않은 멋스러움을 가진 텐트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지난번 양평 쪽 캠핑장에 갔었을 때 벵가드 텐트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벵가드였구나 라고 기억을 곱씹어봅니다. 인싸 형부님의 땀으로 조카들과 육전 언니는 행복한 캠핑 생활을 즐기겠네요. 이 영상이 벵가드 텐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